XSFM입니다. I, D, W, K 방송을 만들 땐 몰랐는데 실제로 꺼내놓으니까 음악 대박 망했죠. 조성주 소장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UMC 공인 그 알실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코너를 맡고 있습니다. 한참 뒤에 눈에 띄는 문제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그 구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사실은 좀 상당히 지루하게 짝이 없는 민주주의 문제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명쾌한 답이 잘 나오지 않는 노동 문제를 이렇게 번갈아서 하다가 한 번씩 UMC의 눈빛이 다음번에는 나를 이제 부르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드라마나 영화를 잠깐 끼워 넣습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이제 상당히 그래도 오랜 기간을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끔 저에게 이제 그 알실 청취자분들이 워낙 열정적이고 많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말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이런 말을 걸어오시죠. 저 임종린 지회장 한번 만나게 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나도 못 만나봤어. 민주노총에 가서 물어봐. 또는 그 농축산인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나도 못 만나봤어. 양계장에 가보시든지. 요즘에 비정규인 그분 혹시 만날 수 있나요? 알바 뛰고 있겠지. 왜 나한테 물어봐? 나도 못 만나봤어. 계속 제가 이제 이런 대답을 반복하게 돼요. 저도 못 만나봤거든요, 실제로는. 물론 저에게 관심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뛰고 있으면. 막 다가오셔가지고, 저 혹시 조성주 소장님, 제가 노동 문제를 좀 앓고 있는데요. 하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저에게 접근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이제 혹시 그분 만나보셨냐. 그러니까 저도 못 만나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 늦가을 방송하고 UMC에게 슬쩍, 저 연말도 다가오는데 우리 출연진끼리 술이라도 한잔 하는 자리가 없을까요? 이렇게, 진짜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공개방송을 기획을 했다고.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근데 그 다음에 만나니까 1000석짜리 무슨 홀을 예약을 했다고. 제가 그 순간 UMC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약간 미친 게 아닐까? 아니면은 사업을 접고 다시 힙합을 하려고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도 엄청난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제가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SNS를 잘 안 하지만 그 이후로 그 페이스북에 이제 그 알실 계정을 계속 검색을 하면서 표가 매진이 안 되면은 분명히 나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다, 유엠씨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매번 확인을 했는데, 표가 매진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이제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알실을 계속 출연하고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상당히 지루하다는 평을 받는 제 시사 아카데미 내는 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센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고 막 강한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제가 관심 가지는 것은 어떤 자기 컨텐츠가 자기 내용이 있는. 근데 저도 그 알실을 들으면서 일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농축산업이나 농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런 이제 저 스스로의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현재 한국의 공론장에서 가장 자기 주장과 자기 컨텐츠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즉 센 목소리들이 그냥 부안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일한 공론장의 컨텐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북극여우님이 저를 소개하면서도 문제적 연구소 이렇게 틀리게 발음하신 거 아시죠?
최근에 저는 원래 이제 회사에서 XSFM 회사에서 저를 눈에 띄지 않는 문제 연구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새 정부의 바란다 정규직 하나, 최저임금 문제나 향후에 약간 이슈가 되는 거를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한참 뒤에 눈에 띄는 문제 연구소장. 얍삽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이제 말을 하느라고 까먹었네. 저에게 헬스장에서 이제 말을 거셨던 좋게 된 영화제 이 당사자분 조정의민 그 분도 지금 여기 방송에 와 계세요. 앞에 어디 앉아 계시고. 저기 손 흔드시네요. 네. 네. 몰랐는데 유료 관객이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조금 섬찟 놀라기도 합니다. 이번엔 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좀 지루하지만 그리고 말대로 이제 당장 눈에 띄지 않는 문제들이지만 제가 민주주의나 노동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그 아주 긴 시간에 걸친 변화만을 허용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나 노동 문제라는 것은 단시간에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든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효능감을 단시간에 가져오는 그런 주제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상당한 참을성과 굉장히 많은 참을성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가 정치와 경제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그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학자들은 정답을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SNS상에서 화려한 글발을 뽐내시는 분들은 수많은 어떤 정치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추론 과정을 통해서 사건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 민주주의나 노동의 문제가 그런 합리성과 추론, 논리적인 어떤 추론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또 아주 논리적인 기계도 아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저나 역시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 음침한 욕망과 남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속에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천만 명에 모여가지고 이루는 사회에서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존재하는 우리의 불완전함, 그것을 전제로 그 위에서 작동하는 정치체제이고 노동 문제 역시 저는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특히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를 조금은 더, 우리 그 안실에서 자주 얘기하지, 좋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은 더 공동체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정치란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 정치의 본질은 우리 스스로들은 선입견도 있고 우월감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편견도 가진 불완전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들은 그런 것들이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 내면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위해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변화를, 공동체를 더 좋게, 우리 삶을 더 좋게 변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걸 성찰해야 되냐? 무엇이 변화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 인간 사회에. 인간은 무엇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욕망, 권력욕, 선입견, 편견. 어느 시대, 어느 공간, 어떤 곳에든 우리는 일정 정도의 불안정성이 있다. 변화하지 않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주변의 동료들이, 친구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조금 더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모순과 역설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 정치 안에서 노동 문제나 민주주의 정치가 조금 더 좋아지길 바라는 사람들의 저는 마음과 태도가 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굳이 억지로 말을 붙이자면 저는 아마도 비관적 낙관주의라는 말이 아닐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비관적 낙관주의.
저는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걸까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출연자들이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대부분 출연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망했다. 나는 망했다. 그러니까 비록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변화가 가능하다. 사실 앞에 출연자분들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바로 이 마음가짐이 오히려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좋은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또는 더 효율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또 예를 들자면 어떤 마음이라고 볼 수 있냐면 2008년 이후에 프로야구에서 하나 이글스 팬들이 가지는 마음 같은 걸 가지셔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우승할 거야. 2008년 이후에 10년 동안 하나 팬들이, 제가 하나 팬이거든요. 하나 팬들이 2008년 이후에 내년에 우리가 코리안 시리즈 우승 가지.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절대 하지 못해요. 마음속으로도 그런 걸 품지 않았을 겁니다. 또는 우리 이제 새 감독 왔으니까 내년에 4강 고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 팬들은 그런 절대 허황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 팬들이 지난 10년 동안 한국 야구 다 망해라. 아니면 이런 얘기를 또 마음을 가지지는 않아요. 이 정도 가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내년에 우승은 못해도 올해보다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하면은 4강은 못 갈 것 같은데 5위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4강 플레이오프 한번 가볼 수 있죠. 이런 정도 마음. 10년 동안. 근데 그 10년 동안 하나 성적을 제가 봤어요. 순위가 어떻게 되면 588, 66, 99, 678.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2018년에 하나가 3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마음가짐으로 10년 동안 사실은 꼴찌 하위권, 그것도 가장 밑에 한국 야구의 신기원을 이뤄내는 성적들을 냈지만 10년 후에 하나가 어느새 3위에 와 있다는 거죠. 하나 팬들이 한국 시리즈, 그렇다고 하나 팬들이 지금 3위를 했다고 우리 내년 한국 시리즈 우승 이런 생각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민주주의 정치 안에서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관적 낙관주의라는 것은 비관만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허황된 낙관을 가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지금 당장에 많은 것들이 단숨에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변화가 더 가능하다. 마치 우리 사회가 당장의 정의가 다 구현되고 불평등이 모두가 갑자기 해소되고 시민들의 자유가 하늘 끝까지 오르는 것이 당장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옆에 제빵사의 노동이, 저 옆에 영화제에 일하는 한 사람의 노동이, 또는 언론 자유를 고민하는 어떤 기자들의 고민이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 정도를 바라는 마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에서. 뭐냐면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목소리가 자유롭게 발현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와서 좋은 얘기를 하면 선비질하지 마라 또는 가르치려 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엘리트들이 시민들을 가르치는 체제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시민들에게 서로에게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우는 겁니다. 마치 그 아실 청취자들이 우리 임종린 지회장님의 방송을 들으면서 아까 3만 원을 투쟁기금을 주고 가셨다고 했는데요. 저 노동이 좋아지는 것이 언젠가 나의 삶과 내 주변의 동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잠깐은 가지는 거죠. 그건 서로에게 배운 거거든요. 방송을 들으면서. 마치 그 아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방송을 들으며 서로 배우는 것처럼 저희도 배웁니다. 저 역시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누구를 함부로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서로가 배우면서 좀 더 나은 삶을,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 안에서 우리 사회 구조와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변화라는 것은 그 제도가 진짜 바뀌는 것, 제도가 바뀌는 것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도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진짜 변화와 가짜 변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가짜 변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과격한 얘기겠지만 제도만 바뀐다고, 정책만 바뀐다고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나의 사고와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그 기회를 다수의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나도 내 삶을 조금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는 거죠. 마치 지난 300회에 걸쳐서 우리 그 알실 청취자들과 그 알실의 출연진들이 함께 실제 이미 우리가 경험해봤던 그 몇 번의 사건들처럼요. 저는 앞으로 그 알실이 300회를 넘어서 몇백 회까지 갈지는 아마 UMC의 건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같이 작지만 큰 경험들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 안에서 조금 더 나은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도 더 성숙한 존재로 성장하는 공통의 경험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장명은 틀림이 없습니다. XSFM 부설 한참 뒤에 눈에 띄는 문제 연구소의 조성주 소장의 15분이었습니다. XSFM입니다.